안녕하세요. 심리 읽어주는 남자 A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브런치에 썼던 글 중에 반응이 좋았던 것을 하나 영상으로 제작해볼까 합니다. 우울증과 관련된 컨텐츠인데요. 지난번에 우울증을 극복하는 세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우울증에서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우울증이 있는 내가 그래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브런치에서 약 9,000명 이상이 그 글을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됐고, 제가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자살 충동 느끼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주로 어떤 질문이냐면, 우울증에 걸리세요? 선생님은?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똑같습니다. 일반인들과 함께 저하된 기분 상태를 당연히 느끼고요. 우울감도 느끼고,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심리 상담가의 도움 없이도, 상담 없이도 자신을 들여다보는 탐색들이 조금은 수월하다? 이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내담자들 중에서 우울증과 관련된 것으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해오세요. 첫 번째는 우울증인지 진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울증에 걸려서 다른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호전되지 않아서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 세 번째는요, 자살 충동이 느껴져서 주변의 지인들이 급하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살 충동과 관련된 내가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자살이 생각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주로 제 경험과 제 에피소드에 관련된 이야기여서요. 공감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2013년도에 우울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한 해가 있었습니다. 심리학 공부를 시작했고, 대학원에 막 이제 들어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불현듯 찾아오는 불안감이나 우울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능에서 박장대소하고 뛰어다니고 즐거워하는 모습들도요, 그냥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실 저랑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보기가 되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그런 사람들까지도 싫어질 만큼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우울감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런 저하된 기분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요, 나의 미래는 절대로 나아지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저를 자살을 하게끔 유도를 해요. 불현듯 저도 모르게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어떤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나름 심리학 공부도 하고 있고 이제 상담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 저는 우울증과 싸워보려고 이제 생각을 했죠. 하지만 우울감을 느끼거나 우울증에 걸리면 에너지가 없어요. 무기력하고 싸우느라고 하루 종일. 그래서 그 없는 에너지를 긁어 모아서 저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매몰된 삶이 아니라 좀 솟아오르는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저의 바람은. 그런데 나의 에너지, 나의 미래, 나의 불안들은 저를 그렇게 놔두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그 없는 에너지들을 긁어 모아서 어떻게 해서든 나는 우울감과 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와 싸우기 시작하면서 제가 했던 첫 번째는요, 바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매체나 어떤 글 혹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리면 매몰된 자신의 어떤 생활 방식 때문에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첫 번째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 당시 저에게 우울감을 줬던 그런 것들을 살펴보니 그 사람들의 배경에 속아서 제가 어떤 제안을 하거나 조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안 돼. 그거 누군가가 다 했어. 이제 와서 그런 걸 한다고? 이런 식의 어떤 부정적인 언어들을 저에게 쏟아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굉장히 대단한 배경에 속아서 저는 그렇게 막연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훨씬 더 저한테 가중되는 효과를 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죠? 이제 미래에 대해서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이러한 불안감들이 더 가중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첫 번째는요, 모순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불안해지는 요소를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나를 고립시키진 않지만 나한테 불안을 주는 요소는 원천 봉쇄를 해버리는 것. 그게 제가 첫 번째로 싸웠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행복이나 그리고 뭐 살아야 한다, 생명과 관련된 글이나 그림, 뭐 사진, 책, 이런 것들을 닥치는 대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행복이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그런 것에서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경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맸던 어떤 정보들에서 얻지 못하고 불현듯 어느 순간 한 번에 저에게 성찰을 가져다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건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밤 이제 한밤중에 자다가 새벽에 깼어요. 그런데 너무 울적한 거예요. 적막감이 너무 흐르고요. 그 공기의 질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TV에서 웃는 소리라도 들어야겠어서 예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무한도전을 이렇게 찾아서 다시 보기를 틀었어요. 어떤 추격전 같은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재석이 굉장히 뛰어다니면서 헥헥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덩달아 저도 그것을 보면서 헥헥거렸죠. 그런데 불현듯 심장이 쿵쾅쿵쾅쿵쾅쿵쾅 거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뭐 예능을 봐서 추격전을 해서 헥헥거리는 것 때문에 심장이 쿵쾅거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무언가 막연히 굉장히 불안감이 엄습하는 밤이었기 때문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점점 더 쿵쾅거리더니 저 자신을 굉장히 옥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심장이요. 심장이 살짝 아프면 사람이 이렇게 되게 움츠려들거든요. 그래서 안 아프려고 이렇게 움츠려들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감정 상태를 환기시켜야 해서, 갈증을 해소하기도 해야 해서 밖에 나가서 마루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들어와서 안정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아주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저는 죽고 싶어 했고 살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제 심장이 아프니까 저는 그걸 안 아프게 하려고 몸을 웅크렸고요. 갈증이 나서 그걸 해소하고자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무의식은, 제 몸은 저를 살리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었다는 거죠. 저의 심리적인 상태는 불안감 때문에 죽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제 심장은 어느 때고 두근두근 쿵쾅쿵쾅 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몸을 아프게 하니까 몸이 안 아프려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방어 자세를 취했던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살려고
가진 책들이나 어떤 글들에서 얻지 못했던 경험들을 이렇게 제 신체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속 심장은 살려고 하죠. 어디에 상처가 나면요, 아물게 하려고 하고요. 제 신체는 저를 살리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죽지 않아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요? 내 심장은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자살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 심장은 계속 날 살리기 위해서 24시간 뛰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 에피소드를 계기로 우울증 내담자들이 와서 자살 충동을 느낄 때 가슴에 손을 얹어보라고 꼭 시킵니다. 그리고요, 50분 상담, 120분 상담, 집단 상담 때도 모두 마찬가지로 자살 충동을 느꼈던 내담자들에게 제가 손을 얹고 온전히 이 손과 몸의 감각을 통해서 심장에 어떻게 뛰고 있는지를 느껴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담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한 번이라도 그 감각을 느낄 때 심장이 멈췄던 적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자해를 했던 내담자들이요, 아니요, 계속 심장이 뛰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울증은요,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떻게 살고자 탐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냥 자신의 어떤 신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그렇게 기대어 살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내담자들과 이 작업을 하고요, 자살이나 자해의 흔적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었어요. 우울증을 완화시키고 완치시키려면 다른 작업들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어떤 자살 충동이나 자해를 하는 것들이 조금 낮아질 수 있는 효과가 났다,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탐색해서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라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서 성찰을 얻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내 신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두근두근 하면서 심장이 뛰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감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살이나 자해들 심리적인 것에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심장이 뛰고 있고 내 몸은 나를 살리려고 한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우리가 우울증이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